얘들아 안녕. 선아예요. 안녕 선아예요. 그냥 자기 전에 영상을 켰는데 이 영상을 언제 업로드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 무슨 말 하지? 저는요 제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요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마사지볼 부리고 있을 때요. 마사지볼 뭔지 아시죠? 짜잔 이런 거. 아니, 누워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누워있을 때가 제일 좋고 여러분 그거 좋아요? 다큐멘터리 이런 거. 알프레드가 잠시만요. 저는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좋아요. 아니면은 잠시만요. 여러분 찾았어요. 저는 제가 자주 듣는 이제 뭐 유튜브 채널은 돌비공구 라디오 굉장히 좋아합니다.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그리고 역사 아카이브 이것도 재밌습니다. 또 제가 제일 자주 듣는 그거죠. 법률 스님의 증문적설 굉장히 좋아요. 이분은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재밌는 분이십니다. 살짝 인프를 해볼까요? 우리 법률 스님 아주 자 한번 자 남편과 아들 8살 아들과 살고 있는데요. 남편이 보여줄까요? 6년 전부터 눈도 맞추지 않고 저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엄마로서 지금 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애는 엄마의 영향을 아빠보다 더 많이 받거든요. 그 엄마가 행복하면 애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남편이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남편 때문에 우울하다. 그러면 아이는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남편 때문에 자기가 화가 난다. 그러면 아이가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애 아빠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이 없음으로 해서 내가 외롭고 슬프고 하면 아이는 아빠 없는 아이로 자랍니다. 근데 남편이 없어도 난 아무 구김살이 없다. 그러면 아이는 아빠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괜찮으면 아이는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괜찮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합니까? 네, 바로 일체 유심 소조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저는 여기에 격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신약 사주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이나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게 태어난 사주팔자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센 사람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휘둘리거나 그러진 않지만 웬만하면 다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고 제가 리더가 되다 보니 제가 뭔가를 제가 하지 않으면 환경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만들어지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제가 뭔가를 해야 하니까 해야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계속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신약신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뭐 지금 보는 사람들은 저보고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모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본투비 강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고 아주 뭐 자기 소신 있고 자기 것이 굉장히 확고하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인생 살다 보니까 흔들리고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확실히 주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주변을 많이 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장점이 될 때도 있고 약점이 될 때도 있다. 즉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적절한 시기에 잘 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렸을 때 너무 자신의 강한 것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도태되기 쉽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 올랐을 때 우리가 마흔의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어딘가에도 미혹되지 않는 나이. 예, 그렇죠. 그리고 50의 지천명, 땅과 하늘의 것을 아는 이치를 아는 나이라고 왜 옛날에 그렇게 불렀겠었어요. 즉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된다면 어느 정도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것을 가져갈 수 있는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신약보다는 사실 신강이 조금은 더 퍼센테이지로 치면 65%, 100% 중에 65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것 같고요. 신강도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신약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적당선상에서 이제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 그때 제가 이제 법륜 스님의 증문적설을 굉장히 우연하게 접했고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굉장히 교과서적인 말인 것 같죠. 근데 그게 정말 핵심 키였어요. 내 마음에 달려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바꾸려고 한다고 바뀌는 환경입니까? 절대 안 바뀌죠.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환경은 그대로 두되 내 마음을 바꾸는 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그리고 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는지로 스스로의 삶을 인도하고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운들을 나눠주고 우린 할 수 있다. 너는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하죠. 즉 마음 먹은 것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일체 유심소죠. 금방 법률스님 말씀 그거 했잖아요.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네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 명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춤을 추고 무대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연습실에서도 마음 먹기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뭔가를 더 하지 않았는데 무용수의 퀄리티가 굉장히 단번에 바뀐다든지 그리고 또 내가 무대에 섰을 때 그 집중력이 달라진다는 거를 저는 많이 경험해봤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안 되는 상황만을 탓하지 마시고 혹은 상황에 지지 마세요. 상황에 지지 마시고 이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내가 더 발전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혹은 나도 내 자신이 몰랐던 나의 가능성을 내가 알아낼 수도 있고 그것을 개발시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교과서적인 말을 갑자기 자기 전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재미없는 얘기를 했네요. I'm so sorry. 아무튼
또 다음 영상으로 봐요. 안녕. 잘 자요.